지금 그 세력대망님의 다음 주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로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8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주 끝나면 이제 이벤트 가격 진행을 못 하니까 지금 20명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100분을 기준을 잡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유료방 가입 되신 분들이 연휴 지나고 굉장히 기간이 짧잖아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벌써 지금 90 몇 분이에요? 90 몇 분이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가입이 되신 거죠. 100분을 아마 채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100분 그 채우시고 난 이후에는 요 가격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또 편입 기준 못 잡으시니까 제2의 신성 ENG, 제2의 액세스바이오, 제2의 KPM 테크가 되겠죠. 그래서 제2의 KPM 테크를 꿈꾸시는 분들 원하신다면 그렇다면은 세력대망님 가입하셔서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급등주 마스터님 같으신 경우에 대선주 위주에서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급등주 마스터님은 지금 뭐 360명, 360명 정도 되세요. 그리고 세력대망님 이번에 오픈하셨는데 100여 분이 이제 다 채워지셨고 그래서 선착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김프로 전프로님 더블클럽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오픈을 하는데 뭐 지금 뭐 문의 전화 상당합니다. 자, 윤정두 상품은 오늘 기준에 선착순 요거 하나 가까이 요거 어떤 거 요거 빼버리고 얘도 빼버리고 2+1 2+1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분만 선착순으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해드릴 거 안내해드리고 시황 뭐 간단하게 같이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종목군 같이 들여다보고 그렇게 대처를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관심 종목군 업종 대표주의 기준에서의 흐름 또 내일 들여다봐야 될 종목군 그렇게 해서 내일 기준은 오늘 저희 보니까 그 종목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어떤 거였냐면은 조금 이따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한국 파마의 기준도 들여다볼 거예요. 한국 파마 그리고 뭐 현대글로비스 이제 움직임 나왔고 광동제약을 조금 이따 AS를 한번 잡아드리고 국영 GNM이 오늘 이제 또 윗꼬리가 달렸는데 어제의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00억짜리를 굳이 꼭 들여다봐야 되겠냐 그 기준대로만 할게요. 그래서 국영 GNM은 오늘 이제 그 기준점 잡아드리고 일단 노란톡에서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쪽도 일단은 아침에 보는 걸로 하죠. 어차피 그리고 시간에서 이제 그 움직임이 있는 쪽 중에 거래대금 또 시가총액 이런 걸 감안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내 몇 가지 드리고요. 네이버로 오세요. 네이버로 오셔서 유튜브를 검색하십시오. 아이고 네이버에서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십시오. 윤정두를 그렇게 해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공식 유튜브가 나와요. 공식 유튜브. 공식 유튜브를 클릭하시고 이제 공식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구독과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예를 들어서 이제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의 기준 또 오늘의 기준 그냥 현대글로비스를 한번 보시자는 거죠. 현대글로비스를 어제 이제 그 유료방과 이제 무료방의 차이는 이런 기준이 되죠. 이제 유료방의 기준에서의 기준점과 무료방송 기준에서의 기준점 부분이 있는데 무료방송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준이 이제 10월 13일이 되겠죠. 그래서 10월 13일 기준에
유료 방송 기준 거래량이 이제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VIP 방송에서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문자 사인이 실질적으로 나갔죠. 나갔고 오늘도 문자 사인이 또 나갔고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채울 수 있었느냐의 기준 뭐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문자 사인 나갔으니까 이제 뭐 비중을 실어 주실 수 있었겠죠. 현대차의 기준에서 사실 그 자동차 업종의 기준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기준점을 설정을 한 거고요. 오늘 현대차, 현대글로비스의 기준에 오늘 16만 원 5%의 편입 기준 또 설정을 해서 발송을 해드렸죠. 결론적으로 어제 기준에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제 60만 주의 거래량을 설정해 드렸는데 무료 방에는 이제 그 기준 거래량까지는 설정을 안 해드렸단 말이에요. 오전에 이제 그 다른 분께서 요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이 있다 이렇게 해주신 거고 직원분께서 8시 50분에 그러니까 내일도 이렇게 8시 50분에 그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신테카 바이오는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은 시장 조치 들어간 종목은 사실상 이렇게 권해드리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에이스테크 부분은 이제 거래량이 어제 안 실렸고요. 그 다음에 현대공업의 기준 거래량을 잘못 올려드렸어요. 이 두 종목 빼고 신테카 바이오 빼고 텔레칩스하고 현대글로비스가 남는데 텔레칩스가 어제 이제 13%까지 변동이 나왔죠.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어제 11% 장중 고점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무료의 차이는 이제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기준에 뭐 서울 반도체도 어제 이제 편입 오늘 좀 많이 미끄러졌습니다만 그런 이제 편입 기준을 단문 문자로 이제 같이 잡아서 보내드린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보시면은 벌써 또 2명이 싫어요를 했어. 두 분이 요 분들은 아마 현대글로비스가 없어서 속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쭉 보시면 화질을 한번 화질이 화질이 이렇게 안 좋네요. 지금 제가 이거를 설정을 잘못해놨나 봐. 잠시만요. 이 채팅방 아닌데 동영상 원본 화질인데 오케이 어찌됐건 간에 요거 나중에 이제 그 크게 화면 띄워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도 보실 수 있고 시초가 대비해서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래서 글로비스의 흐름 여기 보시면은 얼마예요? 어제 그 올려드렸을 그렇게 때 되면 이제 이 당시의 변동성이 15만 원대 예를 든다면 넷마블처럼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또 현대글로비스 15만 7,500원 뭐 이렇게 돼 있네, 그죠? 15만 7,500원. 그래서 그 현대글로비스 15만 7,500원에 5% 등락 범위에서 설정 범위. 지금 오늘 얼마예요? 17만 원 넘겼죠, 장중에. 그러면은 10%이 기준점 대비해서도 10%네. 그렇게 해서 이 현대글로비스의 차트 부분들 이렇게 해서 짧게 최근 구간에서의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고 좀 멀리 당겨서 놓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직 시그널의 기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요. 그리고 실시간 이제 스트리밍 교육이 시작될 때 이제 띵똥하고 날아가겠죠. 그래서 지금 뭐 69분 접속을 해 계시는데 요거 고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가 그 저쪽에 각 채팅방에도 그 좋아요 하트 누르시는 방법을 올려드릴 테니까 하트 좀 눌러주세요. 아우 나 창피해 죽겠어. 어디 가서 우리 방 인원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만족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하트를 많이 눌러주셔야 되는데 아우 요즘에 하트가 좀 인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트가 그 1,300명, 1,400명씩 계신 방에 하트가 이제 뭐 적은 방은 500개 뿐이 없어요. 얼마나 창피해. 500개면은 하트가 적은 겁니다. 창피한 겁니다. 우리는. 그죠? 그래서 하트를 좀 많이 눌러주십사 이렇게 읍소를 하겠습니다.
하트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 범위는 이제 홈페이지에 오시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홈페이지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원본으로 아까 그 유튜브 쪽이 이제 최대한 화질을 좋게 올리려고는 하는데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본으로 보시면은 좋아요 좀 더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 알람 신청, 구독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독자가 11,000명 가까이 되시네요.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오시면 메인 화면에서 이제 이쪽 주식 방송 쪽이 있잖아요. 여기 누르시면 이제 녹화 방송이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녹화 방송 이렇게 뚝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시 놓고 보실 게 11일자의 그 금리 환율 상품 전망 요 부분 좀 자세히 좀 들여다 보세요. 요 부분. 그렇게 해서 녹화 방송 보시면 시장의 시황 부분이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외부에 뭐 창피하게 예를 들어서 뭐 외부에 창피하게 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황을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설정이 됩니다. 4시간짜리 교육에 광고도 거의 없어요. 광고도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4시간짜리 교육. 이 교육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오시고 그 다음에 직장 교육 VOD는 이 낱개로는 안 되고요. 세트로만 0 빼고 이벤트 해드릴 테니까 세트로만 0 빼고 이벤트 그렇게 해서 세트로 구매하신 분들은 0 빼고 얼마? 55만 원에 45시간 하나당 얼마야? 9시간 교육이죠. 이게 5가지니까 45시간 교육에 동영상 교육과 자료 자료집, 교재 이렇게 드립니다. VOD 0 빼고 이벤트 이렇게 해서 선착순 오늘 5명만 딱 받겠습니다. 그래서 5분이 나 교육 받을래 55만 원에 45시간이면은 야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왜 쿠팡이나 티몬 이런 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110만 원에 44만 원짜리는 2018년도 녹화 그 다음에 110만 원짜리는 올해 4월 5월에 녹화 그 다음에 99만 원짜리는 USB 이번에 0 빼고 이벤트 55만 원짜리 구입하시면 요 5가지 110만 원짜리 5가지 플러스 기초교육 들어있는 99만 원짜리 USB까지 같이 드릴게요. 대박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세력대망님 다음 주 가격 인상하시기 전에 이렇게 누르셔서 혜택 받으시고 KPM테크, 신성ENG,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으로 수익 내실 분들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아직까지 132만 원으로 선착순 20명인데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하셔야 되는 분들만 오른쪽 화면에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교육 들어가고요. 금고팍팍님 물음표, 물음표 왜 물음표를 올려주셨을까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 그 윤정두가 최고다 701109 한번 시원하게 701109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701109 그리고 나서 교육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 701109 윤정두가 최고다. 701109 각각의 카톡방에도 701109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701109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 TV나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카톡방에 701109 능동적으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사실은 이제 어제의 경우에는 이제 보합권이어서 제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시장 무지하게 좋은 장입니다. 이렇게까지 강도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오늘 그 조정폭이 낙폭이 좀 나오다 보니 위축되시는 분들이 또 생기십니다. 그런데 시장은 진짜 너무너무 좋다라는 게 너무너무 좋다라는 게 지금 IT 쪽의 흐름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IT 쪽의 흐름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그 보합 기준에서의 흐름 이런 부분들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자, 148회의 그 방송 원고 내용 가지고 빠르게 먼저 한번 진행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 어제 조금 강세를 뗐던 통신 쪽 같은 경우 오늘은 뭐 오히려 3%의 조정으로 오늘 어느 쪽이 좀 시장을 많이 끌고 내려갔나 했더니 결국은 이제 통신업종 기준에 그쪽도 이제 시가총액은 작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쪽에서의 3%의 등락이 시장 지수 부분을 좀 많이 끌고 내려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장이 어제 새벽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이죠. 그때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뭐 0.5% 수준의 조정폭은 그다지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제 기준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박수 치면서 와 나스닥이 1%의 강세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나스닥의 경우에 0.24%의 강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기술주들의 강세 부분이 상당히 상당히 뛰어나게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도 사실은 체감온도가 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는데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제 전기전자 업종은 방어를 해줬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보합, 삼성전자 1% 등락에 5포인트 등락 범위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장이 1% 가까운 하락을 연출했는데 전기전자 업종은 방어를 해줬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비중이 이렇게 월등히 높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을 좀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2,600포인트를 결론은 다우지수도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600포인트 기준을 다우지수는 넘기고 있죠. 지금 28,700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공 하나 빼면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의 주수는. 그게 결론은 이제 2,600포인트 그 2018년도 고점, 그 고점이 2,6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그거 대비해서 이제 29,500까지 찍었었고, 그럼 3,000포인트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올라서도 사실 이상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 방식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거예요. S&P 500 지수에 여기는 이제 기술주가 월등하게 포함되어 있는 쪽의 기준. 여기는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기술주의 강세 부분이 이렇게 시세 분출로 연출이 된 거예요. 여기도 이제 대략적으로 뭐 2,600포인트, 2,800포인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3,500까지. 그러면 뭐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지수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스닥 지수의 강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 기술주들의 강세로 연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독일, 일본 뭐 못 오르지 않느냐 아니죠. 2007년도 고점 대비해서는 전부 다 뭐 70%, 뭐 60%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 돼요. 대만 가권 지수는 이제 재차 IT 주들의 강세에 연동되어 있는 흐름이 표출되는 겁니다. 대만의 시가총액 비중이 한 70%가 IT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흐름들. 유가증권 시장이 요 고점이 2,600이라는 고점이 2007년도 고점 2,100포인트 대비 얼마 안 되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4,000포인트에서 7,000까지 깨졌다가 그 7,000 깨진 상태에서 29,000까지 올라온 거야.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는 2,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이탈됐다가 2,600까지 그러니까 2,100포인트 대비 얼마 안 올랐죠. 500포인트가 20% 조금 더. 지금 뭐 2,400으로 잡으면 20%도 못 올라온 거고 미국은 14,000 대비 다우지수 기준에 14,000 대비 29,000까지 올라왔으니까 100% 이상.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더 움직였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흐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약하다 체질적으로 우리는 못 간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2017년 불과 몇 년 전에 나스닥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나스닥 이어서 두 번째로. 그것이 누가 이끌어간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똑같이 움직였어요. 지금 기준이 이제 그 삼성그룹,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불확실성 부분 때문에 정부 정책의 기준도 잡히는 거죠. 그게 뭐
구속도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시세 부분이 다소 이제 제한적인 흐름까지로 연출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그 불확실성이 이제는 뭐 더 이상 악재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일단 그 현재 기준의 흐름은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삼성전자가 들어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 22%의 삼성전자가 강세를 띄워주게 된다면 뭐 시장의 지수 견인차 역할은 이때처럼 상당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주도주의 역할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 4배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 뭐 4배가 아니더라도 2배만 올라오면 어딥니까? 근데 그 2배의 기준이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률이 2,600 뚫으려면은 지금 대비해서 이제 한 뭐 8% 9% 올라오면 되거든요. 근데 8월 달에 장중에 가장 높게 움직였던 것이 9%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그 월별 상승률을 한번 놓고 봐야 되는데 작년 12월부터 이제 올 1월 초순까지 초순 중순까지 20% 하이닉스 이 8만 원에서 10만 원 돌파 25%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시장이 이번에 이제 8, 9% 움직일 때 그걸 누가 들어올릴 수 있겠어요? 기존의 강세를 띄었던 쪽이 아니라 IT 쪽이 덜 빠지고 조금 고점 돌파 시도 부분이 이제 좀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 고점을 넘기게 되면은 IT 쪽의 흐름에서 당연히 시장 대비 한 2배 이상 그렇게 움직여졌을 때 시장 지수는 2,600을 넘긴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종목군들도 당연히 현대차, LG화학, 뭐 넷마블 이런 쪽의 신고가의 기준이 다시 나오게 되겠죠. IT 장비 부품 소재, 서울반도체 어제 신고가 나온 것처럼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게감을 먼저 두시고. 그래서 우리 VVIP 회원님 방에서도 이제 오늘 아까 이제 그러한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KPM테크가 VVIP 방에서도 그 매매 사인이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단문 문자가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종목이 단문 문자가 나가는 게 그죠? 종목이 하루에 이렇게 단문 문자로 매매 사인 나가는 게 적게 나가면 2통, 많이 나가면 뭐 4-5통 나가는데 그조차도 종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서 넷마블, 화학 업종에서 LG화학과 하나솔루션 정도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이제 수익 쪽은 거의 이제 배제를 하고 있고 뭐 예전 같으면은 뭐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제 예를 들면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기준을 잡아서 발송을 해드리죠.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시장이 원체 강하다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들을 비중을 채워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작년부터 해서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한 3종목뿐이 안 가져왔어요. IT 종목 극대용주, 그다음에 한진칼,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를 전량차익 실현한 게 5월 초. 너무 일찍 팔았죠, 사실은 23만 원대. 그러고 나서 그 네이버 전량차익 실현 30% 전량차익 실현한 것을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럼 또 3가지잖아요. IT, 한진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게 해서 5월 8일부터 들어간 삼성바이오로직스 6월 15일 날 60만 원 평균 단가에서 86만 3천 원. 시가총액 3위가. 그 어떻게 또 전량차익 실현. 그러면서 이제 뭐 셀트리온도 7월 9일 날 전량차익 실현. 그렇게 되면서 전량차익 실현한 그 의약품의 비중 30%를 그대로 시젠에 14만 원부터 해서 30% 두세 차례 차익 실현하고 30만 원까지 끌고 오고 또 8월 초에 최고점에서 못 팔았지만 일단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매매해서 또다시 29만 원대 전량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자락의 의약품 기준이 뭐 셀리버리, 제넥신 다 차익 실현하고 신풍제약 차익 실현하고 지금 재편입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재편입 들어가서는 눌려 있어요. 어차피 이제 그 핑계를 댄다면 시장 지수도 사실은 눌려져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업종 대표주들이 조금씩 늘어난 거죠. 스윙으로 들어갔다가 현대차 보통 때 같으면 그 8월 초순만 해도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차익 실현 짱짱하게 그냥 빨리빨리 했잖아요. 근데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자동차, 화학 이런 쪽을 계속 신고가 나오고 꼬리 달고 눌리거나 음봉 떨어져도 그냥 신규 편입, 추가 편입, 재편입 계속 가지고 가죠. 그런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전자 업종이 드디어 이제 불을 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을 뿜고 있는 겁니다. 이게 1월 달에 이 정상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그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소외가 돼버렸죠. 비이성적인 업종군들의 변동이 나왔고 의약품 같은 경우 특히 지금은 어때요? 완벽하게 종가 기준으로의 고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완벽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62,800원 당연히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죠. 그거만 진행이 돼도 어마어마한 편안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가자. 그래서 증권 분석의 이제 방법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쪽을 놓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2003년도에 대수상승 랠리가 나올 때에 2003년도에 2004년까지의 주도주들은 사실은 수출주였죠. GDP 70%가 수출에서 형성이 됐었고, 그게 이제 IT, 거기에 이제 그 조선주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자동차까지 환율이 2004년 그 4분기에 매번 이제 교육해드린 것처럼 통한증권 발행, 통한사채 발행 이런 부분에 이제 운영 전략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 늘어나는 건 좋지만 그 늘어나는 만큼의 그 운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채권을 산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야당이 좀 공격을 했어요. 야, 이런 비이성적인 그 시장 방어를 하지 말자. 누구를 위한 방어냐? 예? 원화가 경기가 좋다면 원화가 가치를 강세를 떼서 원화의 강세가 나오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좀 혜택을 받고 해야 되는데 왜 유가 같은 거 원유 같은 거 원가 좀 싸게 들어와서 좀 이렇게 수입 공산품 좀 싸게 들어와서 이렇게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달러를 사재끼면서 외환 보유고를 늘려놔요. 그 외환 보유고 늘린 것을 다시 미국의 채권에 투자하고 이제 유럽 채권 뭐 유럽 통화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보유를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 환율을 방어해 주는 부분은 대기업들 수출주들에 대한 방어의 역할이 되고 사실 그들이 그 수익 부분을 주주에게 환원을 하거나 뭐 국민에게 환원하는 부분보다는 사실상 그룹 자체가 살찌우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애국식 마케팅이 어마어마했었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까지도 수출용이 월등히 더 잘 만드는 차별화를 두는 그런 상태. 돈은 여기서 빨아먹고. 그냥 결론적으로는 어찌됐건 간에 그러한 환율 방어를 인위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을 깨트리게끔 야당 그때 당시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인위적인 환율 방어를 못하게 진행을 했죠. 결론적으로 뭐 그러한 흐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쁜 흐름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 자료를 잠시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방송 원고 내용이 되는데 2005년도예요. 2005년도. 종합주가지수 1500시대 도래 임박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때 당시에 시황 이렇게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100포인트 이상의 조정이 나오지 않는 한 크게 무리 없다.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이제 조정의 기준, 계기, 또 상품 가격, 환율, 중국 변수, 또 자사주 매입, 삼성전자 실적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다 설정해 놓고 설명을 드리면서 기준점을 잡아드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뭐 수급 논리도 중요하고 그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산 가치 부분에 대한 자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운영 자산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도 중요하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외국인 그 한 명 기관 한 명이 아니죠. 또 외국인 뭐 개인 외국인이 아니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금리 또 환율 또 상품 이런 걸 다 들여다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외환 보유고 증가 추세,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외화를 사재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원화가 약세를 띠는 거죠. 외화를 사재끼니까 외환 시장에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재끼니까 달러를 정부가 막 사들여 매수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그 외환 관리 비용이 이제 너무 늘어난다라는 거죠. 통한 안정증권 통한사채 발행 증가 이런 부분 그렇게 되면서 요 부분 때문에 이제 국정감사 때 야당이 야 이렇게 인위적인 방어하지 마 이렇게 되면서 환율이 강세를 띠게 됩니다. 원화가 그렇게 돼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올 때 기준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력이 IT와 자동차에 중요하게 작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또 현대차 이런 쪽이 실적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주는 어떻게 해요?
15,900원이었던 현대중공업이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얼마? 55만 원까지 가죠. 33배 올라옵니다. 그 33배가 올라오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이제 오버 등이 좀 과하게 선거 앞두고 있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찌됐건 수출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격 결정력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결정력을 가져감으로써의 그 랠리 33배까지의 랠리를 나타내주게 된 건데 지금의 기준에서도 명확하게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율에 대해서 이제 원화가 강세를 조금씩 띄고 있는데 1,100원이 이탈되고 만약에 이제 1,000원까지 이탈되면 저는 박수치고 좋아할 겁니다.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띄어서 국민들이 어찌됐건 혜택을 더 볼 수 있고 물가가 안정화가 일부 될 수 있고 또 해외여행 코로나19 이제 뭐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면은 해외여행도 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애국심 마케팅에 흔들릴 이유 없이 또 대기업들도 가격 경쟁력이 아닌 기술력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어찌됐건 결론은 지금 그 원화 강세 속에서도 현대차를 보는 것은 예전에 조선주처럼 어떤 기준이요? 가격 결정력이 좀 있어주면 좋은데 현대차의 경우는 사실상 지금 가격 결정력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를 들여다보게 돼요. 원화도 강세를 띠는데 엔화의 강세가 월등하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약세를 띠는 게 엔화 대비 약세예요.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 뭐 급격한 약세가 아닙니다. 엔화 대비 약세가 되는데 어찌됐건 그 엔화의 강세 때문에 현대차의 기준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엔화의 강세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IT 쪽은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가격 경쟁력이 아닌 이제는 가격 결정력이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격 결정력을 만들어주는 내용이 되잖아요. 결론은 그 지금 기준에서 IT 70%까지도 채울 수 있다. 그 전략 부분이 언제부터예요? 뭐 아무렇게나 진행했던 게 아니라 IT 비중 50% 이상으로 완벽하게 설정해 드린 거는 올 그 3월 이후 그죠? 그리고 IT 비중을 70% 이상으로 설정해 드린 거는 네이버에서의 비중 30%큰 수익,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의 큰 수익, 그리고 시젠에서의 큰 수익이 나온 이후 뭐 한진칼이야 뭐 아시는 것처럼 3만 원대에서부터 11만 원까지 계속 사고팔고를 진행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시즌까지 차익 실현하고 8월 이후에 IT의 비중을 70%로 늘려드린 거예요. 그럼 그 전략이 지금에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지금 조금 전에 보신 IT 전기전자 업종의 변동성 이 부분이 어때요? 시장에서 신고가 랠리 나오고 있는 것이 IT죠 사실은. 종가 기준에서의 흐름. 삼성전자가 뭐 사상 최대치 62,800원을 아직 못 들었다 할지라도 고자락이죠 지금.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은 우리가 그 주력주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기본적 분석은 다 합니다. 내재가치 뭐 지금 현재 기준에서의 업황 이런 부분들. 뭐 내재가치만 놓고 본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PBR을 놓고 본다 했을 때 자산가치 대비해서 월등하게 약세를 띠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세 띠는 게 이제 한국전력. 정부 정책하고 안 맞잖아요. 원자력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청산하면 10만 원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지금 얼마? 21,000원에. 그러니까 PBR 뭐 20배, 0.2배 뭐 이런 그 수준에서 거래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그렇게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라고 할지라도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으로는 기업의 내재 가치는 뭐 충분한데 근데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는 심리 부분이 아닌 수급 부분이 되겠죠. 정부의 정책과 엇박자가 나다 보니. 그럼 이게 바뀌려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가 전기요금을 못 올리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블랙아웃
기억나시죠? 서울이 정전돼 버린 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서울이 정전됐을 때 정부가 아유 쯧쯧쯧쯧쯧 아니 말이야 여름에 말이야 에어컨 틀어놓고 문 열어놓고 장사하고 말이야 아유 쯧쯧쯧쯧쯧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명동이나 이런 쪽 그런 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손가락질 받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막 그 쇠뇌죠 쇠뇌. 언론 플레이하고 정부 플레이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여론이 역전이 돼버립니다. 야당에서도 가만히 안 있고. 어떤 내용이에요? 야 그게 전체 전기 비중, 전기 사용 비중의 3% 수준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다 썼니? 라고 했을 때 기업이 다 썼다는 거죠. 기업 전기요금을 못 올리겠어요. 나는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야 라고 하면서 기업에 혜택을 줬죠. 근데 기업의 유보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00년 이후에 과금을 안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대만까지도 기업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과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배당과 주주환원 정책을 진행하게끔 그 분위기를 유도시켜 주는데 지금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세제 혜택을 주고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함으로써 한국전력의 영업마진은 아주 난리가 났었죠. 결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조금 자율화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2만 원 그 라인에서의 그 주가가 5만 원대까지인가요? 그냥 폭등 랠리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부가 이제 완전히 뭐 레임덕에 빠지거나 원자력 관련된 내용이 좀 정책이 바뀌거나 혹은 정부가 바뀌어서 한국전력에 대한 규제, 원자력 관련된 규제 이게 완화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때 대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살아나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지금도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살아나면은 그들 메이저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뭐 IT든 자동차든 뭐 한국전력이든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금융지주사도 그래놓고 이제 나머지 기술적인 범위에서 무엇을 본다? 수급이 시장에서는 70%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심리가 30%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수급 부분을 90%로 그다음에 심리 부분을 10%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수급을 중요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수급을 보려고 캔들의 색깔 양봉이냐 음봉이냐 또 양봉 음봉이 어느 위치에서 떴느냐 전일 대비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또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는 거죠.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지금의 기준, 거래 대금의 기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는 것은 외국인 기관이 샀느냐 또 소형주면은 누군가의 특정 세력들의 매수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본적 분석은 당연히 다 해놓는 거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력주들의 기준을 잡아내는 건데 다만 이제 주력주들의 경우를 너무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수급 부분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평선의 이탈 뭐 혹은 기울기의 훼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단기적인 면만 놓고 보면 결국은 물량을 그 차익 실현하고 다시 사는 흐름 속에서 기준 잡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23만 원에 팔고 다시 미끄러지면은 20만 원 수준에서 30%를 다시 채우려고 하는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해야지 한 방에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기준을 잡아놨지만 결국은 23만 원에 팔고 미끄러져서 내려온 게 20만 원까지 내려온 적이 한 번 정도 툭 치고 돌리는 흐름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로 쭉 뻗어 올라갈 때는 따라붙기가 어려워졌고 물론 다행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0% 비중, 그 비중에서 뭐 수익 기준 잘 나긴 했습니다만. 그런 이제 또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8,000원에 뭐 2만 원 미만에서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솔루션에 이제 28,000원의 기준에 편입 그리고 이제 31,000원대 차익 실현했어요. 그게 나쁘게 한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눌렸다 또 쭉 뻗어 올라가 버립니다. 한번 놓치면은 따라붙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대형주들의 경우는 한 달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점진적인 강세 나와요. 그러니까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도 2016년부터 해서 2018년 초까지 2016, 2017 2년 동안의 랠리가 나오는데 한 달에 뭐 2%, 5%, 7%, 10% 이거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 등락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등락 범위가 연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점을 이제 좀 잘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먼저 놓고 보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부분 놓고 보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비중과 전략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이제 더딘 뭐 최근 한 두 달에 이제 더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 않고요. 지난해 12월부터 7월, 8월까지 주력주에서 엄청난 뭐 탄력이 다 나와줬고 세 가지 업종 정도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계속해서 순환성으로 시세를 내줬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편안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나머지 이제 뭐 예를 들면 두산 피어셀이 됐든 또 현대 글로비스 뭐 자동차 업종에 끼어들어 있습니다만 현대 글로비스가 됐든 또 무슨 뭐 KPM테크 또 엑세스바이오 이런 쪽의 수익 종목군들 기준 변동성 종목군들도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그 시장의 지수가 좀 긍정적인 형태로 형성이 돼주고, 그리고 우리도 조금 더 여유롭게 단기 공략주에 대해서 문자까지 자 1% 들어갑니다, 3% 들어갑니다. 요 정도 문자까지 나갈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최소 범위는 2,460포인트 넘길 때 바로 직전의 고점, 그리고 2,600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눈누난나하게 될 겁니다. 주력주에서도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도 잡힐 거고요. 지금은 주력주 편입하고 편입 단가 수준,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손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다 편입하고 편입 단가 혹은 뭐 수익 나고 그냥 눌려 있는 수준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2,460 특히 이제 2,600 넘기면 수익률들이 이제 좀 짱짱해지죠. 그럼 그때 돼서 이제 뭐 비중을 일부 팔았다가 다시 사고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뭐랄까요, 그 제한적인 변동성 속에서 움직임을 가져간다 해도 그거는 좀 감내를 하시고, 왜 계좌 수익이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의 전체 내용과 뭐 포트폴리오의 구성 기준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야간 교육이나 주말에 해드리는 게, 주말에는 이제 그 시황도 쭉 해드립니다만 변동성에 대한 교육 부분이 좀 많죠. 변동성의 교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10월 4일자 녹화 방송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기준이 됩니다. 10월 잠시만 이 전화 지금 배달 하나 시킨 게 있어서 네 405에 사람이 있습니다. 글로 들어오시면 돼요. 어디요? 405 있고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 배달을 시켜놨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첫 끼예요, 그게 윤정두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변동성에 대한 거래량의 교육은 여러분들께 이제 그 지금 시간에 또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어차피 이제 내일 목요일 기준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사실상은 그 종목의 기준이 되죠. 그러면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내일 개장 전에 8시 50분에 이제 또 종목이 올라갈 겁니다. 종목이 이제 올라갈 거니까 그때 이제 또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육 금리나 이런 시황 교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동성, 이 거래량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홈페이지로 오십시오.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채팅창에 윤정두닷컴을 넣으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오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일로 들어오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방송 누르시고 녹화 방송 누르시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 거래량의 변동성 교육 기준은 10월 4일자 녹화 방송 아마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11일자 녹화 방송 보시면 금리, 환율 부분이 나올 겁니다. 4시간 교육이니까 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기준 좀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황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된다, 주력 포트 비중 채우는 거하고 이런 게 이해가 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출석 체크 한 번만 더 할게요. 45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45번. 그리고
오늘 유튜브 쪽에 접속 인원이 시장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100분이 넘으셨는데 지금 오늘은 85분 계세요. 85분 계시더라도 좋아요가 절반 이상은 나와야죠. 그죠? 지금 좋아요가 몇 개야? 29개 뿐이 안 나. 아우 창피해. 그리고 캐치스탁은 이제 뭐 여전히 오늘도 80분 이상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은 167분, 167분에 카카오톡이 지금 60분 정도, 카카오 TV가 58분이니까 어떻게 돼? 240분, 한 240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네요. 그죠? 230명, 240명. 그렇게 해서 좀 능동적으로 각 채팅방에 이것도 한번 약속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보실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께 우리가 유료 방에는 그 10월 13일 기준 때처럼 이렇게 보시면 유료 방에는 이제 현대글로비스 60만 주, 어제도 60만 주 이상 70만 주, 오늘도 7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이틀 만에 15%씩. KPM테크의 수익도 좋지만 이런 쪽의 종목에서의 정확한 수익이 명확한 수익이 더 값지고 좋은 거잖아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런 뭐 거래량 부분을 지금 능동적으로 이렇게 45번 막 이렇게 능동적으로 눌러주신 방에 거래량 부분을 같이 내일은 넣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능동적이시지 않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1372분 들어와 계신 방은 아예 뭐 대답도 없어. 그런 방은 아예 뭐 그냥 거래량 부분은 그냥 삭제하고 종목만 올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들여다 보시면서 미국 대선에 거의 모든 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노공주님이 누가 될 것 같나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저 링크가 저 무슨 링크예요 저게? 유튜브? 저런 거 링크 올리시면은 밖으로 강퇴시킬 수도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상업적인 링크면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상업적인 링크는 그래서 저기 광고 같은데 제 사령관 인어공주 저 잠시만요 광고는 제가 좀 지우고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이 화장실을 가셨는지 안 계시는 건지 지금 제가 혼자 진행을 해야 돼서 좀 버겁습니다. 이게 지금 계세요? 그러면 이게 광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요거는 이제 광고는 아니시니까. 다만 요렇게 이제 조금 깜짝깜짝 사람들이 놀랄 수 있어서 이건 조금은 주의를 해주세요. 근데 같은 글을 그 사령관님이 넣고 인어공주님이 넣어주셨는데 님들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하셨는데 일단은 요거는 뭐 광고는 아니니까 강퇴는 안 시키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45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이제 교육을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장중에 이러한 그 부분을 좀 활용하실 부분 광고 없어요. 광고 없어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활용하실 부분은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KPM테크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문자까지 나가기가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근데 이런 종목도 문자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시젠이나 KPM테크, CJ나 EDGC, 넵지노믹스, 수젠텍 이런 종목도 문자가 나갔어요. 실제 나갔습니다. 문자가 시가총액 뭐 1조 미만이든 변동성이 크든 그때는 원체 주력주 기준에서의 수익 기준이 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 30% 비중에서 수익 또 한진칼에서의 수익 이런 부분이 월등했기 때문에 문자까지 발송을 해드렸죠. 근데 지금은 조금 주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사실상 최고점 찍고 나서의 흐름이 그렇게 뭐 버거운 수준은 아닌데 심리적으로 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70만 원 수준까지 돌려놨다가 이틀 연속 조정을 받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을 이제 같이 가져가고 있다 보니 변동성 종목, 변동성 매매 기준의 종목은 가급적이면은 제한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교육용으로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문자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그러면 뭐 무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채팅방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종목의 10%까지 또 최대 15%까지 따라붙는 그 부분의 기준점은 우리가 이제 9월 17일에도 이제 KPM테크 또 9월 15일부터 쭉 보여드리고 전략 기준 잡아드리고 했는데요. 장중에 이제 이렇게 올려드려요. 9월 22일 날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가 얼마 형성돼 있고 시가총액은 뭐 얼마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얼마이고 거래대금이 얼마인데 지금 등락률에서 고점을 넘기면 뭐 따라붙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다 보여드리고 잡아드리는 거죠. KPM테크의 7,000원을 목표를 기준을 잡고 뭐 예를 들면 6,000원 이탈시 전량 차익 실현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와서 KPM테크의 저점이 4,000원이 이탈되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죠. 근데 이제 최근의 기준에서 4,020원 이하의 우리 세력대망님이 잡아주시고 또 윤정도도 이제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거래대금 거래량 터질 때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데 다만 KPM테크가 지금 기준에 어떻게 됐어요?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뭐 시장 주의 조치 들어가는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쪽의 흐름을 보자. 그리고 변동성 매매를 하더라도 다른 쪽의 기준을 보자. 깔끔한 쪽, 시장 지정 조치 안 들어가 있는 쪽. 근데 이제 오늘 KPM테크는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형성이 됐어요. 거래대금 1위가 KPM테크입니다. 그러한 그 흐름 속에서 뭐 10월 7일도 마찬가지고 8일 또 어제까지도 그 세력대망님이 4,250원 돌파의 흐름 한번 놓고 보세요라고 했는데 기존에 이제 설정해드린 또 차익 실현도 몇 번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결국은 4,250원 돌파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 이런 기준점대로 따라서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 세력대망님도 여기 보시면 결국은 투자 위험 종목이니까 조금 조심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부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그 내용 하나 더 캡처를 해놓으라 그랬는데 그걸 저희 직원분이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PM테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이 수익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교육의 효과가 있나 봐요. 오늘 출렁거릴 때마다 몇 번이고 KPM 매도하고 싶은 거 거래량과 거래대금 보면서 일단 시장에 집중된 흐름이 있으니 나는 조금 가져가겠다 해서 결론은 25% 수익을 다 잡아내신 거죠.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에서는 바닥 대비해서는 뭐 아까 보니까 우리 그 세력대망님 4,020원 그렇게 기준이 잡혀 있잖아요. 오늘 종가 기준이 5,000 얼마예요? 5,190원, 5,200원 정도. 그럼 1,200원이면 30% 정도가 되네. 불과 며칠 만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의 그 흐름, 수익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끽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장중 기준에서 노란톡 국민톡에서 오픈돼 있는 내용을 잘 교육용으로 따라하셔도 되겠고요. 혹은 우리 VVIP 회원님들이 이제 조금 아쉬움이 남으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장중 기준에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지 않는 종목군 위주에서 장중 기준에 여러분들께 기준 좀 잡아서 또 수익 잡아드리고 할 테니까 그거를 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뭐 이런 맥락의 기준이 되겠죠. KPM테크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흐름이 있다면 만약에 이제 오늘 기준에 아까 보니 한 4,000원 공방일 때 편입의 기준이 설정돼 있으셨다 하면은 손절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요. 뭐 3%가 됐든 2%가 됐든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흐름이 있다면 요 기준에 두 차례 정도 절반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뭐 무난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난하리라. 그래서 전체 그 흐름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형성돼 있는 종목군들은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수익 어제 3% 오늘 24%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세력대망님, 세력소망님 덕분입니다. 어제는 얼마나 재밌었냐면요. 어제 기준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뭐라고 질문을 주셨냐면은 여기 지금 뭐
응? 여기 기준에서 엑세스바이오 진짜로 뭐 추천해 주셨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 결국은 같이 들어와 계신 방 안에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맞아요. 이거 세력대망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수익 났어요. 또 윤종 대표가 매직 계산기 올려주고 고점 잡아주고 했어요. 뭐 이렇게.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는 녹화를 하는 그 기준이니까 미리 보실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또 개장 초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뭐 텔레칩스라든가 이런 종목도 수익을 잡아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KPM테크 같은 경우 내일 기준에서는 시간에서 이제 한 2% 눌려졌는데 내일은 내일 기준에서 또 거래량 거래대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KPM테크가 지금 오늘 거래량이 얼마로 마감됐어요? 지금 계속 지금 9월 달에도 계속 들여다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준을 설정을 했죠. 다만 이거는 문자가 못 나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장중에 계속 전략 잡아드리고 AS 잡아드렸는데 문자는 못 나왔어요. 지금 오늘 기준 거래량이 이제 2억 5천만 주까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5분봉 기준에 시장 조치 종목이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요 상승 이후에 절반 그리고 절반을 되돌릴 때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되돌릴 때 거래량 거래대금 그런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과 차익 실현 범위 고점 대비해서의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일 기준에서 이제 KPM테크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에 이제 거래 대금이 1조 2천억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나왔죠. 그럼 이 기준에 이제 2억 6천만 주 곱하기 80%의 범위. 예. 그러면 8이 16, 68에 48. 그러면 2억 1천만 주 정도는 일단 실려줘야 된다는 거죠. 2억 1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럼 개장 초부터 얼마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일단 터져줘야 돼요. 그게 안 터져주면 들어 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거래량 정도가 터져줘야 오늘의 변동성. 나 한 10%만 보고 싶어. 그 정도 놓고 본다 할지라도 보수적이신 분들은 2억 1천만 주를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변동성을 좀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 10% 정도만이라도 보겠다 하시더라도 5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5천억 이상의 그렇다면 얼마? 1억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 1억 주 이상.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해드리면서 말이 지금 바뀐다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교육을 해드리면서 이게 이제 지금 투자 위험에 놓여진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교육을 해드리면서 이게 주가가 올라왔다고 시장 주의 위험 이런 종목을 뭐 언급도 안 하고 리스크 관리도 안 해드리고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쁜 거죠. KPM테크가 어떤 새로운 공시 내용이 있나요? 지금 공시 내용 보시면 공시가 없어요. 어떤 뉴스 그러니까 심리적인 면에 의한 뉴스에 의한 또 심리적인 면에 의한 그러한 부분들의 기준이 되는 거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신주 인수권 행사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런 것을 그 행사에서 차익 실현하려는 쪽에 비이성적인 매매 전략 기준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머니 게임이죠. 예전 같으면 금융당국이 바로 들여다보고 비이성적인 주가 변동 들여다보겠다. 이 한마디면 완전히 날아갑니다. 그냥 날아간다는 게 뭐예요? 위로 날아간다는 게 아니라 끝나버리죠.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 그 기조 때문에 이러한 KPM테크의 비이성적인 변동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KPM테크의 뉴스 내용은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재료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뭐 공시까지 나올 만큼의 어떤 특별한 내용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윤정두의 교육은 뭐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근거와 명분 명확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보면 80% 70% 얘기하더니 왜 그래? 왜 바뀌어? 왜 5천만 주만 1억 주만 실려도 된다고 해? 2억 6천만 주면은 2억 1,000주가 실려야지. 그 기준은 여기 보시면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시젠 신풍제약 무슨 얘기냐면 시젠이나 신풍제약이 2조 3천억씩 막 거래가 터졌어요. 2조 3천억. 그러면 2조 3천억이 또 터져야 돼? 상한가까지 다 보자는 거예요? 아니죠. 그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질 때 변동성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오늘 25% 이상 25% 변동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2억 1천만 주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10% 변동성만 놓고 보겠다 라고 한다면 그 기준에 어떻게 10% 변동성만 놓고 보겠다. 그 기준에 5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만 터져도 10%
시장에 모든 관심 집중되고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뭐 매번 뭐 말이 바뀐다 이 기준이 아니죠. 명확합니다. 저런 교육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10월 4일자 일요일 야간 방송 또 10월 11일자 야간 방송 보시면서 교육도 받고 또 이렇게 VOD 550만 원짜리 0 빼고 이벤트 5명 선착순 진행해 드릴 때 교육 스스로 45시간짜리 플러스 15시간짜리 USB VOD 받으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KPM텍 같은 경우도 매매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직장 다니시고 시장에 집중 못한다면 이런 종목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아까 보셨잖아요. 그냥 하한가 전날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하한가 두들겨 맞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주의가 요구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액세스바이오 기준에 스스로 매매가 되시려면은 아까 그 550만 원짜리 45시간 그 교육을 몇 번씩 다시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들으셔서 솔직히 뭐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러면 어렵다면은 결국은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시든가. 그게 버거우시면 노란톡 국민톡에서 카카오톡에 차분차분 올려드리는 그 전략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또 차분차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서 또 그 전략 부분 보면서 매매를 해가면서 수익을 잡아내셔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그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매매가 완벽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좀 드물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들어갔거나 뭐 그냥 뉴스 보고 들어갔거나 어디서 차익 실현해야 될지 모르거나 여러 가지가 되겠죠. 어차피 우리도 이 종목을 뭐 7월 말 8월부터 계속 들여다봤던 그런 종목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원체 많이 들어올려 놔서 얘도 시가총액을 지금 1조까지 넘겨놓은 상태이긴 한데 비이성적인 랠리와 함께 넘겨놓은 시가총액인 거지 사실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일단 어찌됐건 8월 이후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날 세력 대망님 같으신 경우에 어때요? 액세스바이오 24,800원 돌파 체크해놨잖아요. 근데 23,000원대 그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 대망님의 이제 가장 주요한 전략의 기준 중에 하나가 주가가 미끄러졌다가 하방 잡고 단기 이평선이 밀집돼 있을 때 그 밀집돼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안 터진다 할지라도 손절 딱 잡아놓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소액 투자자들 또 소액만 이 종목을 들어갈 때에 편입 비중을 잘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 뭐 여기에다 막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막 몇 억씩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 환급성 때문에 버겁습니다. 아무리 거래대금 많이 터져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기에는 사실은 좀 버겁고 대신 이제 비중을 좀 소액으로 들어갔을 때 기준에서는 뭐 변동성이 원체 또 거래대금이 원체 나오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5일날 2시 37분에 자 24,800원 돌파 체크하세요. 지금 현재 23,000원대 들어간 물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2월 6일날 바로 10월 6일날 바로 26,500원 지금은요 42,000원대까지 올라갔죠. 그 42,000원대까지 올라가서 단기 뭐 VI 변동성 완화 장치 발동도 되고 또 12일 날 또다시 1,5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리고 12일 날에도 변동성이 윗방향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11일 관심 종목 11일 날 올려드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요자락이 전에 딱 눌려있는 요자락.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12일 날 1,500만 주 거래량 딱 설정해드렸는데 빵 하고 터져줍니다. 그러면서 액세스바이오 상한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5일 날 들어가신 분들 6일 그 이후에 그 흐름에서 이제 상한가의 기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차 매매가 이제 될 수 있었던 범위는 12일 날은 사실은 갭 상승이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또 시간에서 상한가 부분이 수익 기조로 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실질 매매가 되는 날은 이제 13일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13일 날. 그래 13일 날 그 12일 날 야간 방송에서도 이렇게 액세스바이오를 기준으로 잡아드리고 13일 기준에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액세스바이오가 보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보합에서부터. 그 보합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단기 80% 수익까지 발생이 돼 있는데 41,000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39,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똑같이 다시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전략 부분으로 전부 이미 여러분들께 노출이 되고 오픈이 되고 올라가진 종목이란 말이죠. 다시 이렇게 보시면요. 주력방의 기준에서 13일 날 11시 31분. 그럼 13일 날 11시 31분의 기준에 우리는 벌써 이미 녹화가 들어가 있었겠죠. 녹화가. 13일 11시 31분. 그러니까 이제 뭐 11시 20분경에 벌써 이미 들여다보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 부분에 설정 범위가 나와 있을 수 있고요. 요겁니다. 요거. 액세스바이오. 그 결론은 이쪽 그 무료방에도 똑같이 올려드려요. 이게 몇 시예요? 11시 29분이죠. 그럼 무료방에도 13일 날 기준에 11시 29분 그 흐름이 있을 거예요. 11시 29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중에 이제 그 세력대망님 또 급등주 마스터님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능동적이신 분들은 자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수익 기준 잡아내고 그죠? 능동적이지 못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전략 부분 동영상 올려놓고 하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죠? 올려놓고 카카오 TV 쪽에 링크 걸어드리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 뭐 매직 계산기에서 이미 12.23% 움직임이 있을 때 42,450원 찍고 밀려 내려오면 41,000원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39,450원인데 예를 들어서 39,000원 지지라인 보고 거래가 터지는 모습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의 기준이 되겠죠. 그게 결국은 이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터지고 움직임을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날 우리가 올려드릴 때가 양봉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시초가 깨져 내려가고 쭉 미끄러져서 결론적으로 엑스바이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4%로 끝납니다. 얼마? 33,000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노란톡 국민톡에서 뭐 자료 받으시고 이런 교육 받으시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오늘 변동성이 또 나와요. 오늘도 9%의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준에서도 그런 그 변동성의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대처하시면 당연히 변동성 종목 기준, 수익 기준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액세스바이오도 내일 또 들여다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13일 날 차익 실현 전량 이후에 음봉으로 마이너스 4%까지 밀린 흐름. 그리고 오늘도 변동성이 캔들 크기가 제한적이어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변동성의 흐름. 또 거래량 부분이 아직까지는 액세스바이오가 이제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뭐 시장에서는 좀 깔끔한 액세스바이오는 좀 깔끔한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뭐 투자주의, 단기과열 지정 예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기준에서도 들여다 보시게 되면은 얼마? 2,300만 주에 70%, 724, 37에 21 그러면 얼마요? 1,600만 주 이상. 그러니까 액세스바이오를 만약에 이제 들여다 보신다면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어찌됐건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흐름이 나왔지만은 윗꼬리가 달릴 수 있었다라는 거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꼬리가 달리는 거죠. 그럼 내일도 또 다시 이제 시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제 1,600만 주의 거래량 보시고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제 2,000만 주까지의 거래량을 또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액세스바이오의 기준 거래 2,300만 주 대비해서 기준점 이렇게 설치해서 들여다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뭐 단기 공략주 기준이 되는데 어제 야간 무료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국영 GNM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사실상은 시가총액 1,200억인데 이걸 뭐 들여다볼 필요까지 있겠느냐? 나는 나머지 종목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국영 GNM의 그 기준 거래량 부분 어제 기준 잡아드릴 때에 4,300만 주였기 때문에 3,500만 주, 4,000만 주 이렇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그 기준 좀 보실 수 있다. 다만 뭐 어지간해서는 시가총액 작은 종목보다 대형주 위주에서 좀 보시는 게 옳다.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 부분들의 기준점 내일도 국영 GNM 또 볼 수 있어요. 왜? 오늘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 관심은 높아져 있는데 윗꼬리가 달려있다? 밀고 내려간 거죠. 뭐 차익 실현을 해서 밀고 내려갔든 어찌됐건 그들이 내일 다시 시장에서 움직임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현대약품의 경우에도 이제 오래간만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전에 2천만 주씩 터질 때 그 거래대금도 1,000억 원이 월등히 높습니다. 넘겨요. 그러니까 이제 8월 6일의 경우에도 이제 2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을 해드리기도 했었고 10월 7일 야간에도 당연히 들여다보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갔는데 그때 기준에서는 사실 이제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져 버렸죠. 음봉으로 떨어진 이후에 거래량이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 거래량 기준 거래량에 맞게 뭐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6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잡아들이는 흐름이 결국은 요날 시간에서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갭상승 이후에 음봉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오늘 같은 날 이만큼의 흐름 또 윗꼬리 내일 기준의 거래량이 이제 또 수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뉴스에 대한 심리적인 해석 잘 하고 대처해 나가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국영 GNM이라든가 다시 보시면 그죠? 어제 3,500만 주였으니까 이제 어제 기준에 70% 80%죠. 80% 잡으면 38에 24 그리고 이제 58에 40 그러면 한 대략 3천만 주. 그리고 3천만 주 기준에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3,500만 주. 오늘의 기준은 주가가 강세로 마감이 됐다면 80% 기준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7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제 뭐 강세는 아니진 않죠. 11%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70%만 설정을 해도 79, 63, 6,500만 주 정도요.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6,500만 주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7,500만 주, 9천만 주가 다 안 터지더라도 거래대금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변동성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국영 GNM 또 현대약품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약품의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4천만 주 거래량이 터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공시 내용 또 내일 아침에 이제 또 들여다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4시 이후에 공시는 나오잖아요. 뭐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만약에 기준점을 설정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약품.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때는 현대약품. 그래서 공격적이신 분들 기준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 윗꼬리 있고 윗꼬리 있으니 70% 잡으면 3천만 주 정도. 3천만 주 그리고 보수적이신 분들은 3,500만 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거래대금 뭐 충분히 실릴 수 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올려드릴 때는 국영 GNM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서 이제 뺄 거예요. 굳이 시가총액이 10% 보합권 10% 올라왔으니까 일단 넣어놓을까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아침에 거래량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거래량 부분 보고 다시 설정 범위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이제 그 윗꼬리가 달려 있었죠. 달리게 됐죠. 근데 이제 요 어제 오늘의 윗꼬리 부분의 해석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소문이 좀 덜 나 있어요. 10월 8일날 20% 어마어마한 변동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윗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윗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소문이 좀 덜 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기준에 좀 쉬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종가 기준이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뭐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단기 이평이 다 따라 붙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면 뭐 이쪽 부분의 그 이격도 단기 이격도 축소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1,200만 주 터지고 300만 주, 1,000만 주 터지고 200만 주 거래량 부분이 24만 주로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어요. 17만 주로도
환급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거래량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지. 안 그러면은 안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거래량 축소에 의해서. 그래서 70% 기준 잡아드리면 7일은 7, 7, 2, 14 그럼 얼마에 850만 주. 그죠? 850만 주를 공격적이신 기준. 그다음에 보수적이신 분들은 1000만 주의 기준.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 대금은 뭐 충분히 실릴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기 공략주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어제 이제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윤정도 저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어머님이 보고 싶어. 내일 청소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421229 출석 체크 한번 갑시다. 421229 출석 체크 한번 가시고요. 능동적으로 올려주시는 방들에 대해서는 내일도 한번 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거래량까지 같이 올려드리고 수동적이신 방들은 카톡방 기준이에요. 카톡방 기준에 수동적이신 방들은 그냥 거래량 기준 없이 종목명만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방에 이렇게 출석 체크 좀 올려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귀찮으시더라도 번거로우시죠 이게. 근데 능동적이신 방에 제가 기준 잡아서 올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주력주, 대형주, 뭐 이슈 종목 그쪽 위주로 이제 조금 잡아드릴 거예요. 그쪽 위주로. 그래서 뭐 현대글로비스도 봐야 되겠고 또 신풍제약도 봐야 되겠고 그죠? 그런 맥락에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세력대망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벤트 부분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관점에 놓여진 상황이에요. 1,404명 방에는 뭐 아예 반응도 없어. 그쪽 방은 라이브 방송 뭐죠 7시 8시 방송일 땐 캐캐캐캐도 올려주시고 많이 하셨는데 이쪽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뭐 참여를 많이 못 하셨나 봐요. 아예 답변이 없어요. 캐캐캐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력 대망님 이벤트는 20명이 이제 채 안 남으셨을 거예요. 마무리 된다. 다음 주부터는 198만 원으로 가격이 인상된다. 그 부분.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은 오늘 2+1 세 분만 딱 지금 전화 2분 왔으니까 이제 한 분만 남아 있습니다. 한 분 남아 있고요. 그걸로 끝. 그다음에 저쪽 공 빼고 이벤트의 세트 교육 세트 사는 것도 이제는 2분만 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다시 이제 들여다 보면은 현대글로비스의 그림을 좀 볼 거예요. 새로운 추세가 나오려면 이제 추세에 대한 교육을 쭉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제 현대글로비스 보시면 8월 28일 이후부터 이제 들여다봤어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10월 13일 날 추가적으로 60만 주 거래량 놓고 보셔야 된다. 돌파 갭의 목표 주가 20만 원 주봉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서양식 패턴 분석을 놓고 보면서 추세 기준 들여다볼 수 있다. 이때가 15만 7,500원이었죠. 15만 7,500원. 어제의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에 여러분들께 이제 올려드렸던 시간이 몇 시예요? 9시 52분입니다. 그럼 9시 52분에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그 동영상 부분을 하여간에 뭐 카카오톡방 그리고 이제 링크 뭐 이런 쪽으로 다 진행을 해드렸는데 미리 이제 구독 신청을 하시거나 이제 미리 좀 들어와 계시면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실 수 있겠죠. 다시 보시면은 이제 9시 기준에서 이때인가요? 이때 현대글로비스 5% 올라 있을 때 이때 기준에 이렇게 분봉의 기준 거래량과 다 이런 부분을 다 잡아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기준점의 차트나 이런 부분을 못 보실 수가 없는 거고 보시고 이제 좀 수익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무료방에도 똑같이 올려드렸단 말이죠. 다만 이제 차이점은 유료방에서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매수의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원활하게 됐겠죠. 이 글로비스 보면은 어때요? 요 가격 기준에 157,500원인데 20만 원을 설정해 드리고. 자,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이제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의 차트의 기준에서 추세 매매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어떤 기준이 잡힌다 그랬어요? 현대 글로비스 추세 매매 기준으로 잡히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요 고점 부분을 넘겨놓고 나서 3에서 5 거래일 이상, 5에서 10% 이상의 변동이 이 위에서 형성이 되면 그럼 요 밑에 단이 이제 지지 라인 되죠. 이 상단부 요 라인이 이제 지지가 되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의 추세를 이제 지극히 주관적으로 그릴 수 있다 그랬죠. 요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 범위에서 이제 고점을 또 넘겨놓은 상태이니 요 흐름이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5에서 10% 등락 범위 위쪽으로 형성이 돼서 움직여 준다면 요 각도에서의 그 지지 라인과 요 각도의 변동성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서양식 패턴 분석의 기준점 거기에서의 그 전략 기준 설정 범위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배우시면서 대처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어떻게 교육 자료 다 올려놓았잖아요. 그리고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또 VIP 회원님들은 문자가 나가죠. 이런 종목은. 그렇게 해서 주봉상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뭐라 그랬어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그 기준을 놓고 본다면 20만 원까지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 이 20만 원의 목표 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1차적으로. 이게 한 20만 원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이렇게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차분차분 대처하시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쭉 미끄러졌을 때 16만 원의 기준점 잡아드리고 16만 원이 이탈도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격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고. 그래서 오늘 아까도 이제 그 질문이 VVIP 회원님께서 질문이 있었는데 KPM테크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 기준이 설정이 되나요 했을 때 투자 위험 이렇게 지정된 거는 거의 뭐 드리질 않아요. 시가총액도 그렇고 거래대금이 이제 뭐 오늘 우리나라에서 1위였다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기술적으로만 분석해드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해석해드리고 그 전략을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이런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무료하고 유료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료 부분에서는 이미 미리 들여다보고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제 편입의 기준 뭐 어제부터 해서 보합에서부터 오늘의 기준에서는 또 오늘 눌려졌을 때 16만 원에서부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7만 원 또 오늘 넘기고 그리고 이제 무료 쪽에는 그것을 녹화하고 교육하는 내용을 다시 업로드를 해서 올려야 되니까 시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차가 발생되면 이미 늦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오면은 밀려 내려오는 대로 편입이 돼야 되는지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가 없죠. 의문점을.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신풍제약의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14만 4천 원까지 올라왔을 때 거기서 좀 차익 실현도 단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점 물량들.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15만 원과 16만 원까지 열어놓고 대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제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아서 오늘 참 많이 버거운 하루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하방 잡아주고 장중 6%대까지 강세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어찌됐건 완벽하게 이제 지켜내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미끄러져 버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죠. 이 부분은 이제 뭐 시장의 연동폭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어찌됐건 하방을 12만 원 수준에서 좀 잡아줬다라는 쪽에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내일 거래량 부분이 이제는 한 300만 주만 터지면 된다 그랬죠. 지금 이제 거래량 부분이 신풍제약도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부분 대략 300만 주 정도 터져 주면은 움직임 변동 탄력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풍제약 설명 뒷부분에는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있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광동제약을 방안에 계신 우리 그 VIP 회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방안에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윗꼬리가 또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2천만 주예요.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안 달리면은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그러면 변동성이 나올 수는 없고요.
오늘 기준에 이제 꼬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70% 정도만 보시면 돼요. 오늘 그 변동성 자체는 지금 거래량 속에서 얼마? 18%까지 나왔죠. 시초가 대비 한 17%.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광동제약의 경우 그렇다면은 내일 기준에 윗꼬리를 감싸 안는 흐름이 나오는지만 지켜보면 되죠. 그 감싸 안으려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된다?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된다. 그럼 얼마의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시작 가격 대비해서 최소 10% 등락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거래량의 70% 대략 1,500만 주는 나와줘야 움직임이 나온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실 때 당연히 뭐 2천만 주 기준까지 1,800만 주만 잡아도 돼요. 그죠? 어차피 올라가면 거래대금은 더 실리는 흐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점에 거래량 그 공격적이신 성향 1,500만 주가 실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렸다가 아니라 이제 기준이 설정됐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요 시간대에 요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나오느냐. 이 말씀 드리면 이제 아우 왜 이렇게 어려워요도 말씀을 하시는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하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아 공부도 어려워요.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란톡 국민톡에 계시면 영상 올라오니까 아 영상이 좀 느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유료 가입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는 방법을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광동제약은 뭐 목표주가 얼마 이건 몰라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갭이 나와 있고 이 갭을 내일 유지를 시키면서 다시 돌파 갭이 형성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시세가 나와주게 된다면 의미 있는 이제 그 저점 대비해서의 흐름. 그럼 8,700원 이게 이제 11,200원이면 얼마에 2,700원이 되나 2,500원? 그럼 11,200원 대비 2,500원이면 14,000원 정도? 14,000원 정도가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갭에 대한 현재로서는 그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거기까지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렇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 최소 1,500만 주씩 터져줘야 변동이 나온다.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기준에서의 마지막 교육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은 IT 쪽의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 기준에서 2017년 11월 고점까지 상승률이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 대비해서 4배 올라오면서 시장을 견인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력주들의 역할이고 주력주들의 변동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IT 쪽의 본격적인 시세를 기대해보자. 내일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량 터트리고 움직여주면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요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갖추고 있어요. 이번 3분기 실적 뭐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이 이제 시세로 연동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 거래량 부분이 좀 설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추세 매매 기준에서 2,500만 주까지 이제 공격적 거래량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삼성전자 기준 5MA, 20MA 또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려주기만 하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삼성전자의 일봉상의 기준 또 주봉, 월봉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봉상의 기준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거래량 부분이 일봉입니다. 일봉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3천만 주 정도는 실려야 되겠죠. 그래야 추세 강화의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최소 거래량의 부분, 추세 매매 기준의 최소 거래량의 부분은 그래도 2천만 주씩은 터져줘야 5MA, 20MA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2천만 주 그리고 3천만 주 그리고 변동성의 매매는 무조건 2,500만 주 이상 3천만 주가 나와야 변동성이 5% 전후 수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변동성이 된다. 시작 가격 대비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준 거래량은 이제 그 정도. 하이닉스는 사실 이제 500만 주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그 이상 거래가 실렸고 어제는 저점 대비해서 이제 한 5% 등락이 나와줬고.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좀 눌려져 있다 할지라도 3월 이후에 8만 원 중후반에 움직이는 게 처음입니다.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가 돼요. 또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부분의 검증 이런 내용들이 하이닉스에도 연동이 분명히 될 겁니다. 이게 멋부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제도 삼성전자 자세히 설명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현대차 기준이 되는데 현대차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차도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잘 방어를 해줬습니다. 19만 1,500원 찍고 눌린 폭인데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받은 건 아니에요. 13,000원 정도. 결론적으로 18만 원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내일 조금만 움직여도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이제 강보합 쪽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쪽이 지금 뭐 약보 정도. 그렇게 해서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되면 뭐 탄력적으로 돌릴 수 있는 강세를 띌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놓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대차 또 나머지 업종 대표주군들 신풍제약이라든가 또 넷마블이라든가 이런 쪽의 전략 충분히 장중에 VIP 회원님들은 전략을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어떻게 해요?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변동성에 대한 전략 부분을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죠. 그 부분 많이들 참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현대차까지의 흐름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량 부분이 이번 주에 하나솔루션의 주봉상의 거래량 얼마? 주봉상의 거래량 얼마? 3천만 주의 거래량을 하나솔루션에서 기대했잖아요. 오늘 그리고 장중에 하나솔루션 강세를 띠기도 했어요. 변동성이 이제 뭐 하루에 24%씩도 나오는 종목이고 지난주에 하나솔루션의 변동성이 월요일날 10% 또 수요일날 13%인가요? 목요일날 13% 장중 기준에 그렇게까지 탄력이 나오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그 하나솔루션의 지금 눌림목은 추세 변화라기보다는 되돌리시는 자락, 그러니까 상승 때 확인형 찍고 나서 캔들의 훼손이 거의 없는 상태에 눌림목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이제 이 거래일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날 터져주면 뭐 거래량 수반은 무난하다. 그래서 오늘 어제 월요일 이렇게 3거래일 동안에 600만 주 언저리 수준, 오늘은 이제 좀 줄어서 500만 주 수준.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내일 기준에 좀만 터져주고 기준 거래량 얼마? 900만 주에서 1000만 주. 1000만 주 정도만 터져주면 변동성은 최소 7%에서 10%. 아시겠죠? 하나솔루션은 최소 그 변동성 기준 범위가 어떻게 된다? 너무 많은 종목이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솔루션 기준 거래량과 공격적인 거래량 기준에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그 정도만 놓고 보셔도 무난하겠습니다. 공격적이신 분들. 그리고 주가가 그 깨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800만 주 기준을 설정해도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찌됐건 이 정도 범위에서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교육은 그래서 이제 요만큼에서 마무리를 해드리고 내일 장중에 뭐 장중 내내 교육해드리고 또 우리 세력대망님 또 급등주 마스터님 뭐 저녁 늦은 시간 새벽까지도 채팅방에서 교육해드리고 하니까 그 부분 이제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정회원님들은 정회원님들대로 기준점 잡아서 내일 장중에 또 전략 기준 잡아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지금 107분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가 46개뿐이 안 돼요. 그죠? 107분 들어와 계시는데 그래서 이 좋아요 좀 조금 더 많이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끝나자마자 10월 11일자 일요일자의 방송 내용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 방송이 4시간짜리입니다. 금리, 환율, 상품에 대한 아주 시원시원한 4시간짜리 교육 위주의 기준이 교육이 설정이 돼 있으니까 꼭 녹화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윤정두가 최고야 70110 한번 가죠. 70110 눌러주시고 여기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자, 오늘은 동시 접속자 수가 여기 이제 유튜브 100명이 넘어가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50명까지 형성이 되셨네요. 뭐 많은 인원이십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음악은 사랑한다 올려드리고 마무리 칠게요. 네.